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이 정말 감격스러운데요. 네. 일본 내 코로나 상황도 심각해서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참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선수들의 선전과는 별개로 이번에는 우리 선수들이 주최 측인 일본에서 제공한 식사를 먹지 않는다고 좀 시끄러웠어요. 네. 한국 선수들만 도쿄올림픽 선수촌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게시물이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제목이 선수촌 식당 반응 이런 게시물인데 일본 선수촌 식당, 외국 선수촌 SNS 인증샷, 외국 선수들의 음식 인증샷, 외국 선수들의 SNS 영상 후기 등의 이미지와 함께 이런 제목의 글과 함께 이미지를 올렸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전 세계 18,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매일 올림픽 선수촌 다이닝홀을 이용하고 있는데 오직 한국 선수만 빼고 크크크 이런 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내용인즉슨 다른 외국 선수들은 모두 도쿄올림픽 선수촌 식당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 한국 선수들만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근거는 한국 선수들의 인증샷이 없다 이런 겁니다. 네. 일본은 이번 올림픽에 이 원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가 이제는 다 정상화됐다 이런 뜻으로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자국에서 공수한 식재료로 선수단 식사를 제공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미국도 그러고 있긴 한데요. 네. 사실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의 식사는 이미 대전부터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가 이번 도쿄올림픽을 국의 상징으로 삼고 후쿠시마 식재료의 안전성을 홍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올림픽 선수촌 식탁에다가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올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그걸 따져보면 우선 선수단의 식당 이용을 어떻게 하라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4일 도쿄올림픽 메인 프레스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 교도통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그 답에 대해서 후쿠시마현 식재료를 먹지 말라고 정부가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제 교육센터는 올림픽 때 매번 운영하고 있는 거다. 이게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에 맞는 음식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원하는 선수만 도시락을 먹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규정도 없고 네. 그냥 본인이 입에 맞으면 먹는 거고 네. 입에 안 맞으면 나가서 먹는 거고. 네. 그래요. 그 올림픽 현지에서 우리 선수단이 이렇게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의식해서가 아니고 네. 이전에도 그랬다는 거죠. 네, 이번이 처음이고 특별한 게 아니고요. 네. 이 대한체육회가 선수를 위해서 급식센터 운영한 게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부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통화해봤는데 대한체육 관계자도 이 단지 경기 일정 스케줄에 따라서 식사 편의를 제공하고 또 이제 외국 나와서 이제 입맛에 안 맞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이 도시락을 신청할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전에 했던 거와 똑같은 거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먹고 신청하고 있는지 여쭤봤더니 현재 하루에 250개에서 500개 정도의 도시락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올림픽 파견 선수단이 354명이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경기 일정 일찍 마치고 오는 분들을 감안하면 1인당 하루에 1개 혹은 2개 정도 신청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설명했습니다. 네. 야식을 제외하더라도 선수들이 하루에 3끼를 다 먹는다고 했을 때 네. 한두 끼는 선수촌 식당을 이용하고 나머지 한두 끼는 한식 도시락을 이용한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지 한국 선수들의 인증샷이 없다라는 이유로 한국 선수들이 도쿄올림픽 선수촌 식당을 안 간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럼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봐야겠네요. 네, 사실이 아닌 걸로 저는 판정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떤 팩트체크 해볼까요? 네, 이번에 코로나19 관련으로 이제 모바일 메신저 방에 루머가 있어서 팩트체크 해봤는데요. 네.
보통은 비난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번에 좀 좋은 내용이어서 누가 제보를 했습니다. 네. 내용은 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내년 늦은 봄 또는 초여름쯤에 한국이 세계 첫 코로나 청정국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전파하고 있으셨어요. 그 제가 제목도 재미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에 사용한 나라는 전 세계 아무 나라도 없다는데 놀랍게도 국내에서 개발된 코로나 치료제가 처음으로 서울 모 병원에서 300명에 투약한다고 합니다. 확진 환자에게 임상 투약한 결과 3일 만에 코로나가 전부 선멸되었다고 하는군요. 이미 10만 명분이 연내 생산 완료된답니다.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4만 명이니까 충분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적극 요청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첫 번째로 늦은 봄 또는 초여름에 마스크도 안 쓰고 코로나 환자가 없는 청정국가 된다고 하니 가슴이 쿵쾅 뜁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유명 지역사 몇 곳을 더 언급하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 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좀 구체적이었습니다. 정말 얘기만 들어도 저도 가슴이 쿵쾅거리는데 네. 우리나라가 내년 여름쯤 내년 봄 또는 초여름쯤에는 세계 첫 코로나 청정 국가가 된다. 사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이 코로나19 제가 항체 치료제 이런 얘기는 개발됐다고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코로나19 치료제를 우리가 개발했다? 이거 사실입니까 근데? 일단 없습니다. 저희 나라가 한 것도 없고 전 세계에도 아직 없습니다. 네. 네. 대신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등 일부 의약품이 치료 현장에서 완전한 치료제가 아닌 증상 완화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렘데시비르가 대표적인 현재 쓰이는 치료제인데 이게 정맥 주사제이기 때문에 이 중증 환자 대상으로 제한적인 데다가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닌, 쉽게 네. 범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네. 생산이나 보급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8월 4일자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가 완료된 제품은 렘데시비르와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라는 품목인데요. 이 두 가지고요. 이 중에 항바이러스 제제인 렘데시비르가 중증 환자 대상, 전 환자가 아니고요. 중증 환자 대상이고 네.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는 경증, 중등증의 고위험 환자, 주 고령층인데요. 이분들을 대상에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개발 완료가 이렇고요. 현재 임상 승인 단계에 있는데 진행 중인 거죠. 임상 시험이. 여기에 크리스탈 지노믹스와 카모스타트를 비롯해서 모두 13개 품목이 있고요. 이제 이 품목들 회사를 제약회사 좀 보면은 이 앞서 독 게시판에서 언급한 그런 제약회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뭐 항바이러스제 얘기도 하셨고 또 항체 치료제, 코로나19 치료제 이러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 자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치료제고요. 대표적으로 렘데시비르가 있습니다. 네. 이 렘데시비르가 몸 안에서 RNA 복제를 막아서 이제 항체를 제거하는 거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항체 치료제는 몸이 스스로 면역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작용을 도와주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군요. 네네, 방식이 다른 거죠. 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치료제가 개발 중인데 우선 글에 나오는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는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레키로나주라는 이름이고요. 현재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치료제로 직접 사용 중인 게 맞지만 일부 환자, 모든 네. 환자가 아니고 네. 중증의 일부 환자고요. 그다음에 경증, 중등증의 고위험 환자고요. 레키로나주가. 네. 그다음에 제가 셀트리온 관계 쪽에 또 연락을 해봤습니다. 현재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인지 그리고 이런 통용이 맞는 건지 숫자가 60원 나와 있어가지고요. 네. 그랬더니 투약 현황, 치료 효과, 생산 계획, 이런 고유총 등 그 중에 이제 그 톡의 내용대로 진행 중인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정확히 몇백 명, 몇 명 참여됐다, 이런 몇 명의 환자가 적설만 이런 내용들은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 있는데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 기준으로 레키로나주는 현재 82개 병원 5,852명이 환자에게 투여하게 됐고요. 렘데시비르는 128개 병원 8,833명 환자에게 투여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회사들 걸 좀 확인해 봤는데요. 이 GC 녹십제 코로나19 치료제는 이 지코비딕주라는 건데 이미 지난 5월 10일에 조건부 허가가 풀어졌습니다. 아직 그 효과성,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좀 부족했다는 이유였고요. 그러면서 GC 녹십자는 이 지코비딕주의 상업화를 6월 5일에 했고요. 네. 이걸 좀 정리해드리면 간단하게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관련 제품 가운데 레키노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상 인상제까지 마친 제품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팩트체크할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제목부터가 좀 자극적인데 장첸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영상 내용을 보니까 한국 정부가 중국인들에게 주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에게 주고 있는 혜택이라면서 총 22가지의 내용을 쭉 열거했습니다. 영상에서. 그러면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세금은 대부분 한국인들이 내고 있다. 이러면서 역차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수십만의 조회수 또 천개명의 댓글이 달려서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거죠. 네. 장첸이라면은 그 영화 범죄도시에 나왔던 그 장첸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 어. 조선족 조폭 역할로 나왔었죠. 네. 그런데 이런 뭐 이른바 그 우리나라에 사는 중국인들이 이런 혜택들을 가로채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22가지 뭐 혜택 지원한다는 거는 뭐 정착지원금, 지방선거권, 결혼비용,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공무원 선발 시 다문화 특별 전형, 휴대폰 통신비, 출산비용 전액,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육아 보육지원금, 운전면허 취득비용, 국내 자격증 취득비용,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비, 자국 출신 산모 도움 및 학습지 장학금 등록금 등을 다 지원한다고 했고요. 네. 또 뭐 대학 특별 전형 혜택, 기숙사 우선금 배정, 예금 우대금 및 대출이자 외국간 송금 수수료 감면, 뭐 부동산 세금 감면까지 이런 많은 또 면제 혜택이 있다고 이렇게 쭉 주장을 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요. 네, 저도 이 정도 혜택이 되면 굉장한 이 복지국가일 것 같은데 네.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22가지 가운데 네. 중국인들만을 위한 혜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 내용 중에 정착지원금, 지방선거권, 뭐 국공립 어린이집 자격증 취득,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학습지 기숙사 지원 등은 중국인만 주는 게 아니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모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결혼비용, 출산비용, 출산 도우미 같은 이런 지원은 모두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지자체에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중국인뿐 아니고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이제 외국인들과 결혼 사례가 많아져 보니까 이런 제도들이 생겼는데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 정도가 이제 그나마 전체 외국인 대상이고요. 그 밖에 뭐 공공임대, 공무원 선발, 휴대폰 통신비, 육아보육지원금,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록금 장학금, 금융수수료 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렇군요. 공공임대, 공무원 다문화 전형, 휴대폰 통신비 지원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다. 네, 없습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네.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슬쩍 이렇게 좀 헷갈리게 하는 내용과 가짜를 섞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뭐 괜한 오해와 억울한 피해는 물론 이걸 기반으로 또 혐오와 선동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제중독부들에게 또 혹은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네. 괜한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이런 가짜 뉴스들 보이는 즉시 저희 열린 라디오 YTN으로 신고해 주시면 저 말고요. 송영훈 기자님이 속 시원하게 이렇게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말씀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 체커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에드시런의 Bad Habit 준비했고요. 이번 주부터 열린 라디오 YTN이 토요일 밤 8시 20분 그리고 일요일 밤 11시 20분에도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